BC주내 식당의 실내 영업이 또다시 금지됩니다. BC보건당국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28일 자정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향후 3주 동안 부분적 락다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BC주의 모든 식당과 술집들은 실내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패티오와 같은 실외 식사 및 테이크아웃과 배달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에 따라 실내 그룹 운동이 금지되면서 실내 운동은 1대1로만 진행해야 하고 지난주에 임시 허용됐던 실내 종교 집회도 다시 금지되지만 실외 종교 집회는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4학년 이상 모든 학생은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최근 인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 휘슬러 블랙홈 스키장도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또 출근할 필요가 없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강력 권고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대부분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젊은이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일부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우리를 다시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디 부모를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니앤니 BC주 보건관은 최근 BC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대다수의 경우에는 실내 모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55세 이하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최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젊은 여성들에게 뇌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지속됨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해당 연령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전문가 자문기관인 국가면역자문위원회가 캐나다 젊은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에 반대하는 지침을 주 및 준주 당국에 업데이트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서 캐나다 보건당국과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65세 고령층에 대한 접종 제한 권고를 내렸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는 실사 자료가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국가면역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성별과 연령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유럽에서 약 36명의 환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혈전 환자들은 젊은 여성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천만여 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례 중 18명에게 희귀한 사례의 뇌혈전증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7명이 혈소판 이상 감소증을 보였고 증세가 나타난 이들 중 9명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 퀘벡과 뉴펄랜드 레브라도는 55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시켰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도 18세에서 29세 주민들에 대한 백신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C 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위험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이 백신의 사용은 중단될 것이라며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접종한 지 20일 이상 지났다면 위험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 주민들이 세금 인상 3중고에 신음하게 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 넷플릭스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데다 설탕 음료세와 탄소세까지 일제히 오르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러한 세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BC 주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와 전기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를 향후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 7%의 지방 판매세를 징수합니다. 이는 기존 애플 TV나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과된 PST를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스포티파이 등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세금 전가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 BC 주정부는 시중에 나온 음료 가운데 설탕이 들어간 과당음료와 탄산음료에 7%의 주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4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2달러짜리 탄산음료의 경우 14센트가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탄산음료 소비량을 20%에서 25%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BC주는 이산화탄소 톤당 탄소세 역시 40달러에서 45달러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해 7월 요율 인상이 예고되어 있던 탄소세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유예가 결정됐고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계획대로 인상이 추진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번 탄소세 인상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리터당 8.8센트의 추가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외에 난방용 천연가스와 생필품 등의 서비스 가격도 추가로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말 대낮에 노스밴쿠버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45분쯤 노스밴쿠버 도서관 린밸리 지점과 플라자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칼에 찔린 20대 후반의 여성이 숨졌고 6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의 나이대는 22세부터 78세까지 다양했으며 여성이 6명 그리고 남성이 1명이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신원은 가족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린밸리 로드 횡단보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자해를 하고 쓰러졌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퀘벡 출신의 28세 남성 전과범 야닉 벤다오고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노스밴쿠버 도서관과 플라자는 여러 식당과 비즈니스가 있고 쇼핑몰도 인접해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인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칼부림에 시민들은 도망다니고 비즈니스들은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8일 벤다오고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9일 있었던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벤다오고는 피해자와 연관이 없고 B씨의 연고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번 칼부림은 묻지마 범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B씨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노스밴쿠버 도서관 린밸리 지점과 플라자에서는 현재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도서관 앞에는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부상자의 쾌차를 바라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